자, 지금부터 이제 바그너 그룹이 어떤 건지, 자, 여기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예브게니 그 프리고진이다. 지금 현재 실질적인 바그너 그룹의 그 오너이면서 모든 그 경비를 대고 있는 그 펀더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과연 뭔지, 지금 최초로 그 바그너 그룹이 등장한 것은 2014년 그 우크라이나 그 이제 돈바스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크림 합병할 때, 자, 이때 처음으로 이제 그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이제 출범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그너 그룹의 창설자는, 자, 이제 작년 9월 달에 자축의, 자, 프리고진이 내가 창설했다고 그러는데, 자,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 창설자는 요 가운데 나와 있는 드미트리 우트킨이다.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미트리 우트킨, 예비역 중령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공수부대 출신이고, 과거에 이제 양차 체첸 전쟁 때, 94년, 96년, 99년, 200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 체첸공화국이 자 이제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자 러시아와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이 전쟁에 이제 우트킨이 참전을 했고 그 다음에 우트킨 이후에 2013년도에는 슬라보닉 코어 해가지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그 PMC Private and Military Company, 이제 그 용병 회사인데, 자, 여기 소속으로 시리아 내전에도 참석을 했던 인물이다. 그럼 도대체 왜 바그너인가? 바그너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자, 이 얘기를 볼 때, 이 우트킨, 가운데 있는 이 우트킨의 그 콜사인이 바그너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그너는 누구냐 하면은 독일 작곡가 리히아르트 바그너, 자, 이 라이프치히 태생 리히아르트 바그너를 의미합니다. 이 바그너는 이제 오페라 그 작곡가로 유명한데, 자, 이 사람 사진을 보는 이 사람이고, 자, 이분이 이제 그 Der Ring des Nibelungen에서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그런 그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Der Ring des Nibelungen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공연이 됐습니다. 4차례 걸쳐서 자 공연이 됐는데 세계적인 그 이제 무대 오페라 그 무대 그 연출가인 그 아킨 프라이어가 이제 전부 다 이 작품을 이제 그 완전히 만들어서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제 그 작곡가가 바로 이, 리히아르트 바그너인데, 그러나 이 바그너는 이 음악가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대단히 강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게 1813년에서 83년 그 사이니까, 그러니까 1871년도에 독일이 이제 그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독일 제국이 성립하고 이제 독일이 최초로 통일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대단히 그 정치적인 이슈가 뭐냐면 이제 반유태주의입니다. 안티세미티스무스에서. 자, 근데 이와 같은 그 성향이 아주 짙은 그 작곡가가 바로 음악가가 바로 이제 그 바그너였다. 그래서 이 반유태주의에 아주 몰입해 있는 그런 그 작곡가였는데, 자, 그래서 이 우트킨은 이 가운데 사진의 이 우트킨은 뭐냐 하면은 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독일에서는 또 히틀러가 바로 이 바그너의 열광적인 그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미트리 우트킨은 이제 완전히 나치주의입니다. 네오나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다가 이제 SS나 뭐 이런 나치 문신을 막 그려놓고 그러면서 아주 그 히틀러를 가장 그 추앙하는 사람, 히틀러가 추앙했던 음악가 바그너.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바그너를 추앙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바그너라는 이름을 이제 도용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지금 현재 본부는 이제 상페테르부르크 베츠레부르크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규모는 한 5만 명 된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로 5만 명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 출범할 때는 이제 250명으로 출발했다가 2014년도에 이것이 이제 2년 뒤에는 1000명, 그 다음에 또다시 1년 뒤에는 6000명, 그 다음에 이제 8000명 막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이번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멤버는 컨트랙트는 전부 대부분이 이제 정식으로 그 러시아 군대를 전부 다 이제 제대한 그 예비역들이 전부 다 이 컨트랙터다, 지원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컨트랙터 그 연봉은 11만 9천 불 된다.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이 러시아 주민들의 그 일반 연봉과 비교할 때 훨씬 높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당 57불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그너 그룹의 그 성향 자체는 네오나치다. 그래서 완전히 그 극우주의자들이다. 이 스펙트럼 완전 오른쪽에 있는 내셔널리스트이면서 이제 극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그너 그룹의 이제 우호 세력들은 이제 러시아군, 그 다음에 돈바스 친러 반군들, 그 다음에 시리아 정규군,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부 여기다 해서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적대 세력은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은 여기다 적대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 스테이트, 그 다음에 시리아 반군, 이런 세력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 여태까지 주요 그 활동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개 빨간 부분 이런 나라들에 전부 가서 이제 활동을 했다 하는 건데, 2014년 이후에, 그래서 주로 이제 활동 무대는 동구나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뭐 이런 데 해서 약 한 여태까지 30여 개국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 2014년, 20년 이 사이에는 아까 우크라이나 그 돈바스 내전에 이제 참전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크렘린의 그 이해를 대변해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는 시리아 내전에 그러면서 석유 유전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고 보호를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19년도 주로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다. 수단 내전에도 참전을 했고,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릭, 마다가스카, 리비아, 모잠비크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했죠. 전부 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정부군이나 이런 데서 전부 이제 그 지원 활동을 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그 당시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그 리비아 그 내전에 이제 참전을 해서 트리폴리 내에서 이제 지뢰나 폭약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짐바브웨, 앙골라, 기니아,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콩고, 그 다음에 말리 이런 데 전부 이제 참전을 했다. 그리고 작년 2월 24일 이후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고 있다. 이 도표는 뭐냐 하면은 지금 2017년도에 그 당시에 그 시리아 내전에 이 바그너 그룹이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럼 러시아 정규군이 받는 월급하고, 그 다음에 이 바그너 그룹이 받는 그 봉급하고 이게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3,243불이 이것이 이제 월급인데, 이것이 이제 바그너 그룹이 받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530불은 러시아 병사들이 받는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도표는 그 당시에 시리아 내전에서 이제 누가 많이 죽었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이 바그너 그룹은 200명이 죽었다. 그 당시에 200명이 죽었는데 그 러시아 정규군은 19명밖에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만큼 많은 수의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바그너 그룹 전사들이 이제 가서 전부 목숨을 잃었다. 대신 복무기간 중에 이제 봉급은 대략 뭐 한 6배 정도 더 많이 받는다. 일반 그 정규 그 병사들보다 그렇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요 임무는 주로 이제 무슨 일을 하냐, 이 바그너 그룹이. 우선 일단 용병으로 차출돼서 파견되면 작전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강도 그 작전을 하는 거죠. High Intensity Operation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전투 임무도 수행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보 비즈니스 이런 거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고위층 경험 임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국 안보팀의 뭐 훈련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그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 정보전 이런 것들도 한다. 그래서 완전 디스인포메이션 비즈니스, 그러니까 계속 그 역정보나 엉터리 정보를 그 뭐 같은 해당 지역에서 퍼뜨린다든지 이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탐지, 자, 여기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는 석유나 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확보해서 그 유증이나 이런 데 전부 경호하고 경비하고 뭐 이런 역할도 하고, 또 수단 같은 경우는 금강을 이제 전부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센트럴 아프리카 리퍼블릭 여기는 이제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선거 개입도 한다. 자, 이게 대단히 이제 특이할 만한 일인데, 2016년, 18년 이때 미국 대통령 선거, 중간선거 여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이. 그 외에도 이제 마다가스카 2018년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벨라루스 2020년 여 대통령 선거도 개입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수십 개국의 이제 선거 개입. 그러면서 주로 현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보를 흘리면서, 예컨대 러시아가 선호하는 후보자를 이제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조작해서 퍼뜨리고, 이와 같은 역할들을 이제 바그너 그룹이 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으로부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여러 가지 그 이제 무기나 이런 것들, 탄약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부 다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으로부터 그 인판트리 로켓, 소화기, 이 대연차 로켓, 무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전부 사들였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